지난 시간에 이어서 군집의 또 다른 특성들을 구분해 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이은 6번째 군집의 천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이야기야. 바로 환경과 생물이 이번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자,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 생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조금씩 그 지역의 군집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는 과정. 이것을 천이라고 하게 되네. 자, 이 천이를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 1차 천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처음으로 생물종이 나타나고 군집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바로 건성천이. 처음에 땅이 건조했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우린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을 맨땅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주자. 이런 맨 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양분이고 뭐고 없었겠지.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는 생명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해야 될 거야. 바로 그러한 생명체를 우리는 개척자라고 부르는데 이 개척자가 바로 지의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지의류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1차 천이의 개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힘든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지의류가 바로 곰팡이인 균류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류가 서로 공생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친 생물의 형태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 지의류에서부터 이제 생존이 시작이 되면 이러한 생물들이 죽게 되면 땅의 양분으로 서서히 쌓이기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이 땅에 양분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양분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식물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을 해. 그 식물이 풀부터 자라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초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나서 크기가 낮은 나무가 나타나지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관목이라고 불렀어. 이러한 크기가 작은 나무에서부터 조금씩 크기가 큰 나무가 나타나는데 크기가 작은 나무들 사이에 크기가 큰 나무가 하나 자라 있으니 이 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는 나무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양지식물 즉 양수림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 이런 양수림이 서서히 늘어나니 양수림에 의해서 그림자 생기는 공간이 생겼고 그곳에서는 이제 양수가 아닌 음지식물 바로 음수림이 같이 자라기 시작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양수림과 음지식물인 음수림이 함께 자라는 식물의 형태, 그래서 바로 혼합림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지. 혼합림이 됐더니 이제 음수림이 너무 많이 잘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음수림이 잘 자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양수림이 받아야 될 햇빛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남는 건 음수림만 가득 남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 식물이 바로 극상을 이루어서 가장 최고의 높이로 가장 식물이 많이 자라난 형태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이것이 건성천이야. 그러면 건성천이만 있나? 물이 많은 지역에서도 생물이 자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습성천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자. 역시 맨 땅이었던 것처럼 이 물이 있는 지역에 양분이 없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빈 영향으로 출발을 하는 거야.
빈 영양호에서 주변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들으면서 조금씩 양분이 따라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빈 영양호에서 이제 부영양호로 바뀌게 되지요. 부영양호가 되니 여기에 이제 흙이 계속 따라와서 흘러 들어와 침전이 되고 이 호수가 조금씩 메꿔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식물도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것을 습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습원으로 발달을 하고 나니 습원 이후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 습원이 메꿔지면서 풀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겠네. 그래서 초원, 그리고 관목, 자, 건성천이의 극상 과정을 따라가겠지. 그래서 양수림, 호남림, 그리고 음수림으로 극상을 이루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미 한번 이렇게 천이를 완성한 지역에서 갑자기 뭐 산불이 난다거나 라는 자연재해로 이 모든 나무들이 다 타고 없어졌어.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데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분을 가진 땅에서부터 다시 천이가 시작될 수가 있겠지? 이것을 2차 천이라고 부르고 이 2차 천이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2차 천이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표현을 했던 개척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지으류와 같은 애들이 개척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지. 왜냐하면 이미 토양에 양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출발이 풀인 초원으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초원 관목, 그리고 양수림, 호남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수림으로 극상을 이루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2차 천이의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 자, 그러면 이렇게 군집에 의해서 식물류가 천이가 되는 과정도 있지만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군집 내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생물과 생물 사이에서 주고받는 작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개체군 때도 개체군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기억해 볼까? 바로 세력권, 리더제, 그리고 순위제, 사회생활 또는 가족생활이라고 하는 걸 나눌 수가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군집 내에서도 서로 간의 작용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다. 군집 내 상호작용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걸 확인해야 되겠지? 먼저 군집 내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 두 생물을 각각 키우는데 단독 배양을 해보면 먼저 A라는 생물은 보통 이러한 개체군의 증가 형태를 보여줍니다 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B라고 하는 생물도 A랑 동일하게 B가 자랍니다 라고 해볼 거야. 이러한 두 개의 생물 군을 단독 배양이 아닌 이들을 섞어서 자라게 하는 혼합 배양을 하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군집 내 상호작용이 되는 거지. 자, 이 특징을 보자. 혼합 배양을 했더니 첫 번째. 자, 잠깐 한 줄 떼고 밑에 특징부터 먼저 볼게. 바로 얘네들의 생태적 지위가 같아서. 생태적 지위가 같다 그러면 먹이나 공간에 해당하는 지위가 같은 생물종이라는 뜻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네들의 생태적 지위가 같아서 이 A와 B가 한 자리에서 또는 하나의 생물 먹이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들을 경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느냐 혼합배양한 그림을 보니까 A도 원래 있던 것보다 살짝 줄어들어가면서 A가 조금 적게 개체군을 형성을 하고 B는 조금 더 적어지면서 갈수록 줄어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서로 경쟁을 해서 지금 A는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B는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우리는 얘네들을 경쟁하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지. 근데 이렇게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비슷한 생물 종은 반드시 경쟁 후에 분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서라고 하는 건 서로 사는 지역 또는 먹이를 나누어서 경쟁을 피하려고 하는 현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분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것보다는 조금 적지만 A도 B도 자기 나름의 영역을 형성을 하고 일정한 개체군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이것을 분서라고 표현을 해주며 이들 사이에 우리가 어떤 원리,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것을 경쟁, 그리고 나누어 살려고 하고 있는 베타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두 번째, 경쟁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함께 살면서 서로 영향을 받을 때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거나 한쪽에서 이익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공생과 희생. 먼저 공생의 종류부터 볼게. 공생이라고 하면 원래 크기가 자라나야 하는 것보다 A도 훨씬 더 크게, B도 크게 둘 다 같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네. 우리는 이것을 상리공생이라고 부르고 둘 다 모두 이득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두 번째, A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받지만 B는 원래 크기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큰 이득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 한쪽만 이득을 보는 경우 편리공생이라고 하지. 세 번째, A라고 하는 애는 이득을 받지만 B라고 하는 경우는 이득을 보지 못하고 감소하는 손해를 봤어 라고 하면 A가 B에게 기생을 해서 이득을 본 것이로구나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첫 번째 경쟁과 분서, 두 번째 공생과 기생. 그러면 세 번째도 있는데 세 번째의 관계는 무엇일까?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 그래서 포식과 피식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다. 무슨 얘기니? 먼저 A라고 하는 애가 늘었어. 그랬다가 A가 줄고 다시 늘었어.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 A야 라고 하면 A의 뒤를 따라 B가 늘었어. 그러다가 A가 줄어들었더니 B도 줄었어. A가 늘어나니 다시 B도 늘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B가 A를 잡아먹는 포식자, A는 B에게 잡혀먹는 피식자라고 하는 형태로 포식과 피식이라고 하는 상호작용도 있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개체군의 상호작용과 군집의 상호작용이 살짝 다르지.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